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박주영 사장님이라고. 우리 올인원 클래스 마케팅 강사님이세요. 네. 잘 파는 거에 대한 자신감과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장사가 완성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 이제 잘 사는 걸 많이 강의했잖아요. 뭐냐? 워낙 잘 파는 얘기만 지금 다 하고 있고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해외 소식 마스터 유튜브 채널 만들고 나서 이제 소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파는 것도 모르더라. 그리고 잘 파는 거를 아는 분들이 하나밖에 몰라. 쿠팡하는 사람은 쿠팡밖에 모르고 또 브랜드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급스러운 채널밖에 모르고 거친 쿠팡 네이버 같은 이런 쪽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협찬이나 SN을 통해 가지고 자산몰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브랜드를 키워가는 이런 마케팅도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장르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편협한 쪽만 아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우리가 이거 이제 올인원 강의 찍고 이제 얘기 나눈 게 대행사 얘기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은 뭐 내가 보따리를 하던 메이커를 하던 브랜드를 하던 간에 대행사 생각이 솔솔 나거든. 이걸 내가 혼자 다 하면은 사실 좋은데 막상 이제 이거를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처음 해보신 분들은 딱 하려고 보면은 귀찮아. 알긴 다 알았는데 이걸 좀 잘할 수 있는 대행사한테 맡기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행사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하고 싶었고 이게 여러분들 아마 되게 실제 장사하시다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대행사를 과연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대행사 써야 되는가? 언제 써야 되나? 어떤 식으로 써야 되나? 그리고 어떤 대행사를 걸러야 되나? 그렇죠. 어떤 대행사를 골라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대행사를 일단 선정을 했으면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행사랑 같이 코어워크를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내용을 뭐 대행사 광고하는 영상은 많지만 실제 지금 우리 이런 스탠스로 얘기하는 영상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어차피 이제 결국 고객 유치가 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행사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장사하는 사람이 없잖아 사장님처럼. 자기 장사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소싱이 뭔지 뭐 그다음에 브랜드 하는 대행사들은 큰 기업들이 오잖아요. 예술의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뭐 매출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안 하죠. 그리고 브랜드 영역을 전혀 모르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네. 이런 대행사들은 브랜드나 이런 메이커나 이런 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 상위 노출하고. 그 이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 대행사라는 딱 글자를 우리가 마주쳤을 때 답답한 분 영역이 많을 거예요. 사장님은 특별한 케이스가 일단 유튜브 다 봤어요, 제 거? 네, 다 봤죠. 하나도 빠짐없이. 제 유튜브 다 봤지. 그다음에 우리 오프라인 워크숍에도 왔잖아요. 올인원 클래스를 오프라인 했을 때. 네, 그때 수강생으로 그때 학생으로 또 네. 참가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소싱을 해가지고 현재는 메이커지만 지금 브랜드로 키워가고 있는 브랜드가 2개 있고 맞습니다. 또 보따리도 있고. 보따리도 지금 막 돌리고 있고 합쳐서 얼마나 나오죠 지금? 월 매출이. 2.5억. 이거는 광고 대행 별도로.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2.5억이면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정상적으로 장사를 잘 경험을 다 해가면서 하는 거고 8개월 차 정도 됐네요. 아무래도 대행사 하다 보니까 빨리 컸네 그죠? 네. 그리고 소싱은 직접 많이 다녔죠. 소싱은 중국을 최근 1년 동안 5번 넘게 갔죠. 잘 하고 있어요. 모범생이에요. 다마고치 같은. 네, 학생 중에서 모범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찍을 자격이 있고 올인원 강사 자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인데 왔어요. 실제로 직원들도 많은 거 보고 보러 왔어요. 사무실은 제대로 간판은 붙었는지 네, 사기는 아닌지. 왜냐하면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런칭한 그 올인원 클래스 중에서 마케팅 강의 내용은 핵심은 그거였죠. 우리가 양지의 마케팅하고 그렇죠. 음지의 마케팅, 어둠의 마케팅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한 거고 음지라는 거는 이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뭐 어쨌든 네. 음해. 뭐 근데 사실 모든 지금 애매한 영역. 쿠팡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음지의 영역으로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음지를 안 쓴 사람이 없잖아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맞죠. 플레이스 상위 노출도 네. 전부 다 사실은 그렇죠. 다 그런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양지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두 가지를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보따리 메이커 브랜드 이 세 가지의 장르별로 이 양지와 음지를 어떤 식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만들었죠.
네. 주로 쿠팡, 네이버, 자사몰, 인스타그램, 뭐 협찬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이런 메뉴를 다 섞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대행사 얘기를 좀 합시다. 과연 대행사 직접 그냥 내가 다 배워서 하면 되지 않나? 대행사를 꼭 써야 되나?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다 부터 얘기할게요. 개인이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그죠?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논 클래스를 통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배우긴 배웠는데 이 배운 거를 실행하려면은 내가 알아야 실행을 시킬 수 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로 움직여 가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행사한테 이 일을 맡길 수 있잖아.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셀러가 물건 소싱을 이제 해. 지금 오더해 가지고 이제 물건이 오고 있어. 뭐 2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오고 있단 말이야, 배가. 그러면 물건 샘플 먼저 받아 가지고 이제 마케팅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지 물건이 왔을 때 네. 짠 런칭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건이 오고 있어. 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개인 셀러인데 초보라고 쳐요. 대행사를 써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저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물건이 왔을 때 혼자 해라? 네네. 일단 처음에는 왜? 이제 딱 물건이 오면은 준비 과정을 자기가 직접 하거든요.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기획도 해보고 광고도 이렇게 한번 만져도 보고 해보는데 당연히 대행사들은 이제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되게 잘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나중에 대행사를 맡기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해봐야지 대행사 쓰더라도 잘 맡길 수가 있다? 그럼요. 결과는 안 좋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능숙하게는 못 다루더라도 지시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대행사를 쓰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대행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대행사들은 바로 대행사 맡기세요. 레버리지를 하세요. 대표님은 뭐 소싱에만 집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내가 해가면서 배워야 그 이제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대행사를 쓸 때 더 잘 맡길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물론 장점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웃풋이 좀 후지게 나와도 본인이 일단 상세 페이지도 좀 만들어 보고 그죠.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맞습니다. 쿠팡 네이버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상세 페이지도 하겠지만 광고 세팅도 좀 해보고 맞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팔 때 내가 셀링 포인트의 그 기획 의도 맞죠. 이런 게 일단은 후지더라도 뭐가 녹아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이죠. 그게. 네, 그게 있어야 나중에 대행사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맞죠. 이거를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더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거를 안 하고 대행사를 맡기면은 고민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고민밖에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뭐 상세 페이지든 뭐든 좀 만들어 보고 고민이 마케팅 언어로 좀 내가 번역을 해 놔 봐야 고민도 더 제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사장님하고 의견이 사실 똑같아요. 언젠가는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후지더라도 해봐야 된다. 장사 뭐 지금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뭐 처음부터 무슨 대행사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그 멋있는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대행사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대행사는 있는데 네. 비싸죠. 근데 이제 개인 셀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크몽을 알거든. 그렇죠. 크몽에 보면은 메뉴별로 뭐 다 상위 노출 얼마, 상세 페이지 얼마, 뭐 20만 원, 30만 원 이제 그게 최저가 견적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봤던 그 잘된 예시물들 그런 거를 해주는 대행사의 견적은 아마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된단 안 말이에요. 되죠. 그냥 기획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대행사가. 그래서 뭐 직접 한다는 얘기는 뭐 크몽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맞죠. 그죠? 뭐 크몽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맡기는 게 네, 뭐 그게 뭐 프리랜서들. 직접 하라는 게 이야기가 우리가 뭐 포토샵을 직접 다루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프리랜서를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지. 맞죠. 세팅도 해보고 그래야 사장님들이 고민을 제대로 해볼 기회가 생기고 스스로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나와야 그걸 가지고 대행사한테 맡기더라도 좀 더 효율이 나는 거고. 효율이 난다. 또 한 가지 대행사를 처음에는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엔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보면서 대충 상세 페이지는 뭐 이 정도 공수가 들어가는구나. 뭐 이미지 촬영은 이 정도 비용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이 정도 그렇죠. 나오는가. 이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크몽에 뭐 30만 원짜리 쓰면은 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가. 이 나오는구나. 감이 생기는 나오는 거지 거예요. 견적별로. 클릭당 비용이 내 상품에 어. 뭐 어떠한 키워드로는 1페이지에 올라가려면은 뭐 CPC 클릭당 단가가 얼마다를 내가 이제 피부로 아는 거죠. 그걸 안 상태에서 대행사를 맡겨야 되는데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 대행을 이제 맡기면은 대행사가 내주는 이 마케팅 대행 비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행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을 견적이 나왔을 때 이게
바가지인지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땡 잡은 건지 그렇죠. 이거 감이 없는 거죠. 감이 없는 거죠. 왜냐면 크몬 견적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의심. 맞죠. 그리고 잘해줘도 잘해주는 걸 못 느끼고.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네. 또 거꾸로 바가지를 씌우는데 또 그것도 몰라. 바가지 쓰는 줄도. 그렇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돈을 내보고 10만 원 썼을 때 이 정도 퀄리티, 100만 원 썼을 때 이 정도 퀄리티, 뭐 이 정도 내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내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 이걸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돈 대비 퀄리티에 좀 감이 오잖아. 맞죠. 그래야지 대행사를 만났을 때 아 이 집은 비싸다. 음. 이 집은 금액 대비 잘해준다. 뭐 잘해준다. 이런 게 그렇죠. 금액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끝없이 의심만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죠. 그게 제일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 저는 이제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때 인테리어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저도 이제 가게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예쁘게 좀 만들고 싶어요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업자들이 이제 견적을 내줘요. 견적을 내주는데 그 견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가지인지, 뭐 목공은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왜 1,000만 원이 나오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죠. 내가 직접 그 발품 안 팔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직접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이제 끝까지 해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 더 큰 장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저 해외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 같아. 박람회 다닐 때도 처음에는 이제 여행사 통해서 하다가 네. 비싼 거 같은 거야. 왜냐면은 그렇죠. 부킹 사이트 들어가면 호텔값 내가 세부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동안 혼자 다녔거든. 직원들을 혼자 데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데 다니고. 내가 좀 해봤잖아. 지금 또 여행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가 마진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받는 서비스 대비 이 정도는 버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초보 때는 아이씨 얘네들 돈 많이 먹네. 내가 다 해야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좀 해봐야지 이제 좋은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서로 기분 좋게 맞죠.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소싱 에이전시도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내가 지금 해외 소싱을 해봐야 아 이런 물건 소싱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니까 못하니까 대행사를 맡기고 맡겨도 되겠다. 얘한테 수수료를 10% 줘도 되겠다. 맞죠. 10%가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뭐 10%씩 붙인다고 그러면 아 이놈들 이거 바가지 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여행이 마찬가지지만 먼저 본인이 좀 매를 맞더라도 조금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행사를 쓰던지 맞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지. 맞죠. 아, 요 영역은 나 혼자 해야겠다. 아, 요 영역은 대행을 줘야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봐요. 일단 내가 많이 해봤단 말이야, 일을. 내가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뭐 용어도 알고 이제 대행사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지 내가.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대행사랑 이제 일을 맡겨서 일을 진행을 해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더 스무드하게 일을 더 효율을 잘 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행사들한테는 숙제를 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숙제를 내줄 때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내줘요. 되게 후행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아, 중간에 과정에 어떤 그 네. 지표를 미션으로 네네. 줘라?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을 했더니 나오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대행사한테 매출을 올려주세요 하면 대행사 입장이 좀 황당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쿠팡 같은 경우도 키워드 상위 노출할 때 뭐 첫 번째 세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진짜 명확하게 집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소구 포인트는 이게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미지는 이런 컨셉이면 좋겠다. 그 레퍼런스도 줘야 되고 어떤 아이템을 파는데 그 아이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메인 키워드들, 서브 키워드들 이런 건 정리해서 줘야 된다는. 그러면 대행사가 그거를 듣고 좀 더 이제 디벨롭을 해서 또 역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있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미션을 서로 주고받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대표님들이 메인 키워드가 있다. 네이버 1페이지에 올라가려면은 뭐 CPC가 대표님 직접 하셨을 때는 3,000원이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대행사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단가를 한 2,500원까지 한번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대행사들이 이제 막 그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못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알려줄 거예요. 아 대표님 이건 아무리 해도 입찰가가 뭐 경쟁이 심해서 뭐 2,800원까지가 최대다. 대신 다른 서브 키워드들도 한번 잡아보는 거 어떻겠느냐 하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공부까지도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 그냥 무슨 키워드가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키워드 좀 잡아주세요. 뭐. 근데 사실 그런 거 해주는 대행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다 해주는 있죠. 사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드리긴 있죠. 근데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죠. 근데 뭐 제 상식선에서는 이 대행업이라는 거는 머리를 아껴야 되잖아요. 머리를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는 본인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를 쓰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부가가치지. 많이 줘야지. 근데 그거에 대한 돈은 주기 싫어하거든, 머리 쓰는 거는. 싫어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견적은 사실 머리 쓰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눈에 안 보이거든.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뭐 이런 방향, 뭐 어떤 방향이 좋을까? 이거는 사실은
대행사가 뭐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거대 담로.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가 엄청 클 테니까 크고 나면 돈 많이 쓸게.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미션을 줄 때도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지금까지 이제 잘하는 얘기를 한 거고 일단은 좀 피해야 되는 대행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대행사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개인 셀러 입장에서 좀 그렇죠. 걸르면 좋을까? 초보 셀러분들 입장에서 맞지 않는 대행사들이 존재합니다. 셀러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셀러의 상황에 맞는 대행사가 다 존재를 해요. 기획까지 다 해주는 대행사, 그런 대행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행사들은 규모가 크고 개인 셀러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견적, 어려운 비용을 견적이 이제 좀 부르죠. 많을 그런 걸 테고. 우리가 이제 기획사. 근데 저희는 그런 비용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보따리 메이커 정도에 있는 대행사들을 써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피해야 하는 또는 나한테 맞지 않는 대행사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공식 대행사예요. 아 뭐 네이버 공식 대행사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공식 대행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식 대행사도 그렇게 영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해하실 게 아니라 거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 좀 안 맞을 것 같다고 안 얘기하는 맞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대행사들이 영업을 할 때는 자기네들은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기 때문에 자기 써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개인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닌 게 그분들은 매출 규모가 엄청 커요. 공식 대행사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를 해야 공식 대행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많아야지 그 타이틀 유지하고 타이틀 유지를 하는 매출이 많으니까 직원도 많을 거 아니야. 직원도 많고 인건비도 많이 내야 인건비도 되고. 많이 나야 돼요. 거기는 마케터가 인센티브제예요. 음.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이 돼야 돼요. 계속 들어오겠네. 계속 들어와야 클라이언트들이.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 AE, 한 마케터가 맡고 있는 광고주가 3개에서 4개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거기는 뭐 8군데, 10군데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쓰는 셀러들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일단 구조적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푸대접 받겠네. 부대접을 받죠. 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공식 대행사는 음지에 있는 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지. 되게 네. 공식이니까. 공식이니까. 그걸 하면은 네이버에서 바로 우리는 상위 노출을 위하여 온갖 비공식적인 그렇죠. 일을 벌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언더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언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거기 이제 되게 규제로부터 자유롭죠. 그렇지. 우리 비공식인데 우리는 비공식이고, 어쩔 거냐. 뭐. 저희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공식 대행사는 그런 걸 하지 못해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뭐 계정 무한 생성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 그런 것도 있대요. 아 있죠. 네, 왜냐면은 계정 완성 프로그램 있죠. 계정 신고당하고 맞죠. 그럼 무슨 계속 만들어내죠. 계속 만들어내야 네이버도 되니까. 있어요. 네이버도 계속 만들어냈어요. 비실명 계정 그래.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비공식적인 음. 그리고 음지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마케팅 서로 막 연구하잖아 모여서 어떻게 뚫어나 이번에 상세 맞죠. 페이지 그 상위 노출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걔네들은 사장님들한테 제안을 할 때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매체, 여러 광고 합쳐진 하나의 종합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큰 영역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도 그걸 빼고 제안을 하죠. 그래요. 뭐 나중에 회사가 좀 커지면은 뭐 그런 공식적으로 안전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초보일 때는 조금 좀 필요하잖아요. 부스팅업이.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이제 펌프질하는 비공식 대행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피해야 될 대행사 뭐가 있을까요? 콜 영업하는 대행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뭐 이메일이나 전화 와가지고 대행하라고? 네네. 또 콜 영업 회사를 피해하는 이유는 사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대행사들은 바빠요. 아, 그렇지. 네, 그럴 수밖에 바빠요. 없어. 바빠서 영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맞아. 공장이랑 비슷해. 그렇죠. 좋은 공장들은 우호적이지가 않거든. 뭐 이제 매너는 우호적이지만 막 우리 지인의 물건 사라고 막 급하지가 않아. 왜냐면 한 1년치 계획이 다 짜있거든. 그러니까 대행사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값도 괜찮고 일 잘하는 대행사들은 알아서 지금 손님들이 소개해가지고 소개 다 들어오죠. 이미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죠. 굳이 그거를 직원 써서 막 영업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늘리지를 않아요. 사람을 막 늘리고 또 광고주를 막 한꺼번에 더 받고 광고주도 막 따지지 않고 광고주를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려봤죠. 입장에서. 네, 가려서 받아야 돼요. 맞아. 근데
사람을 막 늘리고 아무 광고주를 받고 하는 대행사를 사실 좀 피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콜 영어가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거의 다 소개죠, 그렇죠? 대행사는. 대부분 소개고 만약에 대표님들이 알아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님 예산을 먼저 주시고 대행사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아, 그거 좋겠네. 내가 예를 네. 들어가지고 뭐 월 뭐 300, 월 뭐 400 이렇게 쓰겠다. 네. 그랬을 때 뭐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요거 받아보면 어쨌든 그 해줄 수 있는 퀄리티 내용이 나올 거고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내용을 마케팅을 좀 공부한 상태였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내느냐라고 조금 더 깊게 물어보면은 그렇죠. 얘네들의 그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나겠네요. 드러나는 거죠. 장단점도 드러나고. 그렇죠. 대부분은 예산만 딱 던지면은 그냥 전화로 설명만 하거나 아니면은 견적서만 틱 던지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사장님 대행사는 다 찼어요? 바빠요? 못 받아요 이제? 바쁘긴 바쁜데 해야죠. 자, 그래서 대행사 뭐 결론은 나왔네, 그죠? 쓰지 말아네, 그죠? 처음에는. 처음에 쓰지 마라. 네, 절대 쓰지 마라. 네. 공부 먼저 하고 직접 하고 직접 하고. 어느 정도 감 온 다음에 아 이제는 좀 대행사를 제대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대행사 견적이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바가지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써라. 그렇지 않고 쓰면은 거의 백발백중 되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는 진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대행사를 쓴다. 그러면은 쓰면서 내가 또 아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직접 빼와서 내가 해야겠다. 이 부분만 맡겨야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될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가 더 커진다? 그러면 뭐 맡기겠지. 뭐 이거 할 시간에 광고 세팅할 시간에 뭐 물건이나 더 보러 다니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 한번 대행사를 선정을 제대로 했다면 그 대행사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세요.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들만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할 일이라고는 이제 소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인원 클래스 이 영상 나갔을 때는 아마 런칭 됐을 테니까 많이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